마마님, 네. 속궁합. 참 재밌는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이네요. 속궁합이 뭘까요? 자, 속궁합이 정말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속궁합이 정말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막 말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려서들 많이 얘기해요. 근데 속궁합이란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속궁합은 사주를 놓고 보면은 불이 있다, 불이 많다, 어떤 성격과 기운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속궁합은 대부분 잠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과 음의 조화예요. 양과 음의 조화인데 불이 많고 여기는 물이 많어.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금방 식어버리죠. 그래 버리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이 남녀 사이가. 그러면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속궁합이 맞고 안 맞고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잠깐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이 편으로 해드리고 일단 본인들이 서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서로 부족한 거를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배려심을 내주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그 배려심을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어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좀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막 하셨는데 정말 김치찌개로 부인이 끓여왔어. 이제 우리 덕분 씨 우리 부인이 끓여왔는데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덕분 씨는? 맛이 있네 이런데요.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분은 1년 내내 이제 김치찌개만 끓이는 거야. 진짜 맛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이분은 발전이 없잖아요. 부인은. 왜? 부인은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진짜 1년 내내 그 반찬만 올라와 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시켜 먹을까? 이게 바로 발전이에요. 반찬이 맛이 없고 김치찌개가 맛이 없을 때는 부인님 김치찌개가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으니 다시 조금 요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고 이쁘게 얘기를 하시면 이 부인님도 아 그러나 소금이 덜 들어갔을까라고 조덕부님을 생각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다 보면은 다음날 입맛이 또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속궁합이 있을까요? 속궁합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속궁합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속궁합이란 여러분들 말대로 잠자리에서 양과 음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이만큼이 적으면 그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속궁합이에요. 그래서 속궁합의 뜻만 저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을 맞춰서 살아가셔야 될 경우도 있고 속궁합을 맞히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다음이 또 막 벌어지겠죠. 그 다음 단어가. 그죠? 무엇인지 알죠? 덕분님. 알잖아요. 속궁합은 아주 매우 중요해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나쁘다 좋다 속궁합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속궁합이 나와 내 배우자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부족한지를 서로가 빨리 알아서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속궁합이 우리가 맞춰서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부에서. 네. 2부에 여러분 속궁합이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일러드릴게요. 자, 속궁합으로 왔어요. 속궁합이 안 맞으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 덕부님이랑 덕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속궁합이 안 맞은데요. 선생님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덕부님이랑 우리 A님이랑 속궁합이 잘 맞으면 정말 더 이상 질문이 없이 끝나야 되는데 안 맞아요.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 불륜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속궁합이 안 맞으면은 불륜의 시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잘못 끼운 단추에 대한 결과론이에요. 아무리 김치찌개를 맛있게 하시더라도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외도를 하게 돼 있죠. 남자분들은 불륜을 일으키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불륜에서 인연을 찾아버리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이게 속궁합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으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 불륜. 속궁합이 안 맞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서로가 불륜을 일으켜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불륜을 했는데 두 번째 나와의 인연에서 속궁합도 잘 맞고 저와의 인연법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저와의 인연일까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가로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결혼 늦게 하세요 이랬어요. 분명히 어떤 분한테. 그죠? 덕분 씨 결혼을 30살 넘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분한테는 요번 해에 이혼수가 있으니 조금 말다툼하지 말고 잘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우리 부인님이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불륜을 저지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분이 내 부인한테 없는 속궁합과 내 부인한테 없는 부족한 것을 제2의 다른 사람을 만났더니 그분하고 맞아버리면 그거는 인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남자 우리 분, 또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들 외도를 하시고 불륜을 일으키는데 가정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노력은 해야죠. 그래도 내가 궁합이 안 맞아도 내가 이 가정을 지키려는 정말 최선과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남편분이 노래방에서 조금 바람을 피우신 것 같은 느낌과 촉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 주세요. 지나가는 바람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노래방이나 어떤 다른 곳에 불륜을 일으켜서 그거를 끝까지 가시는 분보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잘해줘. 부인한테 잘해주고 막 부인한테 화장품도 해주고 이럴 때는 넘어가 주시면 돼요. 왜? 그게 지나가는 바람일 때는 거의 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불륜해서 인연으로 넘어갈 때는 잘해주지 않아요.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술을 좀 드셨다 해서 바람이 났다고 몰지 마세요. 너무 몰아버리면 이 남자들이 버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마마님이 결혼을 늦게 하라는데 결혼을 일찍 했어. 그리고 이분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다는데 했어. 근데 나는 이 가정을 지켜야 돼. 그러면 불륜을 일으킨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지나가 줄 때는 지나가 주세요. 근데 정말로 이 남자가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거면 이 남자는 마음이 떠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루즈를 사오고 화장품을 사오고 빨래도 자기가 한다라고 갑자기 설거지도 한다라고 이럴 때는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지나가는 바람이고 남자가 이 상대방이 돌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켜봐 주셔야 돼서 불륜도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결혼 늦게 하라고 그랬는데 일찍 했으니까 사주팔자에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2번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3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마마님이 늦게 하라면 늦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불륜이 안 이루어지고 불륜도 인연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합이라는 거를 놓고 1편, 2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합이 꼭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가까운 우리 철학관이나 내가 다니는 선생님한테 꼭 궁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질문 들어볼 건 속궁합. 아우 부끄러워라. 부끄부끄? 19금이네.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를 궁합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사주의 궁합이 있고 겉궁합이죠. 그거는 사주의 겉궁합. 성향, 성격 이런 거를 보는 게 겉궁합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속궁합도 보이거든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궁합을 볼 때. 근데 속궁합의 정의 음과 양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남자가 음이 강할 수도 있고 여자만 음이 강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자가 양이 강할 수도 있고 그게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속궁합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속궁합 나한테 정말 센 사람이다. 내가 정말 센 사람이라고
옥녀 사주가 따로 있어요. 병강세의 사주도 따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홍염이 굉장히 강해요. 홍염이 뭐냐? 고울 염자, 담을 염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쇳기를 뜻하거든, 사실상. 그리고 변태 성향도 거기에 조금 들어가요, 홍염에. 그러다 보면 홍염살 강한 사람들이 약간 병강세, 옥녀 이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랑 맞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 내 와이프랑은 잘 안 맞아. 그럼 바깥으로 돌게 되겠죠. 그죠? 바깥으로 돌아서 첩을 두든 외간 남자를 두든 어찌됐든 애인을 두든 뭐를 두든 할 거 아니야. 그죠? 소개팅이나 뭐 했을 때 나는 성욕이 강하니까 성욕이 강한 사람을 원했을 때 눈빛이 젖어 있는 사람, 눈빛이 촉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성욕이 강해요. 새끼도 강하고. 그리고 눈밑 애교살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좀 애교살이 있어. 그러면 애교살이 좀 있는 사람을 하면 속궁합이 맞다는 거죠. 속궁합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요즘에 특히 불륜관계인 분들이 점을 보러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이 있는데 왜 불륜을 저지르겠어요? 안에선 안 맞으니 바깥으로 돌아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 그렇죠? 성향이든 성격이든 아니면 속궁합이든 맞는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와요. 그거를 딱 보면 제가 봤을 때 니네 속궁합으로 만났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음과 사주를 보다 보면 음이 세고 양이 세다는 게 서로 이렇게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어우러져 있는 거. 관계를 가졌을 때 서로의 기운이 뺏기거나 합쳐지거나 이런 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래 속궁합 안 맞는다. 기빨린다고 하죠, 우리가. 이 사람하고 자면 기빨려. 나는 쪽쪽 말라가. 쟤는 띠룩띠룩 살있죠. 그런 것도 음과 양의 조화가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속궁합이 맞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그냥 누가 하나가 처지지도 않고 뭐 과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속궁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궁합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막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성이 그 성으로 보여. 진짜 머릿속에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몸으로 성격 차이도 있거든. 성적 차이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게 안 맞는다고. 나는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누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서로 대화를 얘기해서 맞춰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거 맞춰도 안 되면은 그건 정말 속궁합이 안 맞는 거고 서로 대화가 통한다면 그것도 좀 이겨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100%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많이 나눠봐라. 그 문제에 대해서 부끄부끄한 얘기지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신이 날까? 부끄부끄한 얘기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 부족한 점, 장단점을 잘 찾아서 대화를 많이 하라. 조율을 많이 해라.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거 40% 50% 안 맞는 거는 맞춰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80%안 맞는 건 어떻게 해도 안 돼. 하지만 40, 50%안 맞는 거는 서로 대화를 하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서로 노력을 하면.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선생님? 저는 부부 관계도 속궁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부 관계가 안 맞더라도 속에서 뭔가 맞는 게 있다 그래서 속궁합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외로도. 그러니까 속궁합은 꼭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당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속궁합이 부부 관계로 많이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근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서로가 만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서로의 감정, 정신적으로 잘 맞으면 그것도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저는 봐요. 정신적인 교감. 네, 교감이라고 보거든요. 속궁합은.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서로 존중감, 뭐 만족감을 서로 맞춰나가는 소통의 하나의 정신적인 소통의 관계다라고 저는 봐요. 노력하면 개선이 될까요? 네, 저는 된다고 봐요. 여자가 정말 그게 속궁합이 원래는 정의를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여자의 질의 크기와 모양과 그 굵기라든지 이것과 남자 성기의 모양, 크기, 굵기랑 이게 다 딱
맞아야 맞아 들어가 이게 속궁합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맞지 않아도 서로 정신적으로의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면 누구든지 서로가 만족을 할 수가 있고 서로가 좋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죠. 그리고 속궁합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많아요. 여자분들도 특히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여자들끼리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뭐 걔 뭐 만났는데 걔는 너무 뭐 작아, 뭐 걔는 뭐 토끼야,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보다 성감 능력이 굉장히 높고 뛰어난데 나는 이렇게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고 청결을 유지해줬으면 좋겠고 또 뭐 어디 뭐 애무를 한다든지 뭐 어디 키스를 한다든지 나는 이런 쪽에 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대화가 필요한 거죠.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하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사실 이상형이 가슴 큰 여자가 이상형이다 라든지 나는 가슴 작은 여자들이 이상형이다. 근데 나는 가슴에 집착을 한다 라든지 나는 뭐 허리에 집착을 한다. 난 허벅지에 집착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서로가 좀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게 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전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뭐 존중. 네, 존중, 배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여자분이에요. 혹은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남자분. 후각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청결하지 않은 채 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약간 냄새 때문에 이게 거부 반응이 날 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서로 대화로 좀 풀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속궁합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럴 때 어떤 이제 무속적 비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있죠, 있죠. 아. 있죠. 특히 뭐 흔히들 얘기들 하시는 자궁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살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 뭐 이 두 분을 봤을 때 뭐 자세 교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자세를 남자분이 원하는데 여자는 싫어하는 쪽이다. 그러면 약간 비스무리하게 이런 자세를 해줘도 좋고 남자분이 사정을 하실 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하신다면 여자분이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흥분 그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요새 흔히들 얘기하시는 뭐 기구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좋고 야한 영화 한 편을 틀으셔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은 많이 드려요. 근데 특히나 또 풀어내야 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간혹. 그러면 또 풀어내고 나서 좀 합시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다 다르듯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씻고 온 거라겠는데요. 걸어주세요. 속궁합이 부부관계라고는 하지만 부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부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인지라 동물이었으면 그냥 교감만 하잖아요. 그냥 교미라고 하죠. 교미만 하는데 인간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충분히 좀 소통을 좀 하시고 공론을 좀 하셔서 충분한 잠자리를 가지시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도 막 이렇게 둘러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녀간의 이제 궁합을 볼 때 네, 겉궁합도 중요하지만 사실 속궁합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속궁합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속궁합을 말 그대로 이렇게 맞춘다. 여기까지는 일단 정신적인 것이 맞았고 어떤 그 취미와 성향, 성격
내가 만남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데이트도 해보고 이제 내 인연이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속궁합을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속궁합은 우리가 첫째, 우리가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뭐라 그러냐요? 선과 악을 우리가 쌓는 걸로 본다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에. 조금 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입을 통해서 음식과 이런 것이 내 몸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의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선과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몸에는 입과 남자 여자를 분별하고 성기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궁합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나는 나의 정인을 두고 나의 진정한 사람을 두고 속궁합을 이렇게 치를 때 결국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쌓는 행위가 됩니다. 사랑을 쌓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 남자와 여자의 성기는 자손을 점지하는 삼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대체로 참 미신이라 그러는데 절대 미신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몸에, 특히나 이렇게 동물들이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이 성기라는 것을 주어 자손이 점지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을 쌓고 사랑을 쌓고 내 복을 짓는 곳인데, 이러한 속궁합을 내 진실한 마음의 두 사람이 마음을 쌓고 사랑을 쌓고 복을 쌓으면 엄청난 큰 복이 오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은 무엇과 맞물려서 오느냐? 곧 재물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 성불, 가정 성불, 직장을 다니면 직장 성불, 또 사업을 하면 사업 성불, 내 죽음의 문턱에 갈 때까지 무탈한 것까지도 내가 어떠한 큰 복을 짓는 거에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이 속궁합을요, 요즘은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참 문란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연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속궁합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 속궁합을 남녀 간에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은 우리가 표현을 오르가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행위에 따른 오르가즘, 거기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따라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가즘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가 땅이라고 비유를 합시다. 안전한 곳에 내가 뛰고 놀고 내가 아무리 뛰고 구르고 놀들 이 땅이 무너질 리가 없겠죠. 근데 나의 가장 정말 예민한 어떤 그런 오르가즘을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쾌락이 되는 곳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절벽과 같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조금씩 무너져 가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땅에 내가 뛰고 놀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거기서 떨어져 망가지겠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궁합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신에서 분명히 내렸는 기간이 있어요. 입과 그 사람의 성기에 내 마음을 쌓는 곳이고 내 사랑을 쏟는 곳이고 나의 복을 짓는 곳인데, 그 속궁합이 잘못 치루어졌을 때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것은 내가 결국은 몰락으로 가버리면 모든 불행을 부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뻤고 즐거웠고 쾌락을 느꼈던 그 오르가즘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면 엄청난 큰 복이 따라오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그만 몰락해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는, 여자는 칼집, 남자는 칼, 이렇게 비유합니다. 칼이 안전한 곳에 칼집에 있을 때는 아주 무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의 칼이 특히나 함부로 휘둘러졌을 때 남자의 성기는 무기가 돼버려요. 칼이라 이 말이야. 함부로 휘둘렀을 때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악은 결국은 본인이 몰락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 속궁합을 정말 안전하게 잘 치러야 되겠죠. 나의 오르가즘과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정말 안전하고 마땅한 곳에 치러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의 명까지도, 나의 복까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금전의 성불까지도 무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당이 말하는 속궁합의 중요성,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궁합이 남녀 간의 속궁합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본인도 그래? 자, 속궁합이라는 것은 사주가 잘 맞는 거 보고 속궁합이라고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할 때 관계할 때 속궁합이 아니라,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궁합은 뭐 남녀 간에 뭐 잠자리가 뭐 잘 맞아서 뭐 속궁합이 좋다 그러지. 그건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남자랑 남자랑도 그럼 맞을 수가 있고. 그렇지, 궁합이 있는 거야. 내가 왜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궁합이 맞아야지 잘 맞이고 티격 없이 잘 되고, 여자도 여자끼리 뭐 장사를 같이 하더라도 잘 맞아야지 내가 티격 없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남녀 간의 속궁합이라는 것은 사주가 잘 맞는 걸 보고 속궁합이라고 그래. 난 그렇게 알아. 일반 사람들처럼 뭐 남녀 간에 뭐 잠을 자고 뭐 잠자리를 맞아서 속궁합이라고 하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 근데 정말 속궁합이라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거, 말 그대로 사주잖아. 그게 잘 맞는 걸 보고 아, 너는 속궁합이 잘 맞구나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볼 때 결혼하려고 해서 궁합을 보잖아. 그럼 너는 속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 그러면 그건 잘 안 맞아요. 이런단 말이야. 왜? 사주상으로 보고 속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속궁합의 중요성이라는 게 좀 많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그래서 왜 남녀 간에 왜 결혼하려면 궁합도 보러 다니고, 장사를 뭐다 동업을 하려고 네 사람하고 잘 되냐 안 되냐도 물어보고 다니잖아.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그거야. 나는 그렇게 알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궁합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중요하지. 싫은 사람이랑 응. 저랑 안 맞던 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궁합을 딱 봤어요. 근데 그게 속궁합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제 둘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렇지. 그 얘기 잘했어. 겉으로는 지금 성격상은 안 맞는 거야. 그치? 내가 너네는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돼.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게 속궁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속궁합은 맞아. 근데 지금 성격상으로 안 맞아. 근데 장사를 해. 그러면 한 사람은 또 참게 돼 있겠지. 그치? 우리가 하다 보면. 너랑 나랑 동업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되게 세.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장사가 잘 돼. 그럼 우리가 참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속궁합이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너네는 속궁합이 잘 맞는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손님들한테. 그치? 결혼을 이제 궁합을 볼 때 속궁합은 잘 맞네. 우리 안 맞아요. 근데 되게 착하니까 저 결혼하려고 이런단 말이야. 사주를 보면 그게 속궁합이 아닌 거야. 왜 사람은 좋다고 그랬잖아. 사주가 같이 맞으니까 좋아지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속궁합이라는 것은 아무튼 남녀 간의 잠자리의 속궁합이 아니야. 정말 나 자신의 속에 있는 게 속궁합이란 말이다. 쉽게 잠자리 보고 속궁합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 나는. 결혼한 사이면은 알고 보니까 속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좀 큰가요? 이혼수가 많지 않을까? 이혼수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손님한테? 네. 이방 저방 다녀봤자 네 서방이 최고다 그래. 이방 저방 다니면 뭐 할 거야? 왜? 이방 저방 다니면 뭐 할 거야? 내 서방이 최고지.